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뒷방상영관의 스카. 노랑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둘이 녹음을 하는 날이네요. 우리 둘이 녹음했던 적 있나요? 저번에 배드지니어스, 아, 대박. 우리 그때는 녹음실에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네요.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하기 전에 최근에 노랑을 기쁘게 했던 일이 있나요? 근황 토크를 좀 해봅시다. 저는 요즘 식물 키우기에 재미를 들이고 있어요. 대박. 요즘 플랜테리어가 좀 유행인 것 같던데, 코로나 때문에도 더 실내에서 식물 키우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플랜테리어 너무 좋거든요. 음,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 건 자신이 없어서 예쁜 식물들을 다 갖다 놓고 싶어요. 음, 그 식물들을 집에 갖다 놓고 내가 기르는 건 조그만 것만 기를 수 있을 것 같아. 선인장 이런 애들만. 음. 다육이. 근데 근데 다육이가 오히려 뭔가 키우기 더 힘들 수도 있어. 진짜? 왜냐면 다육이는 해를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강한 실내에서 안 되네. 실내에서 좀, 저희 집이 약간 북동향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진짜 안 들어요. 그래서 햇빛이 많이 필요한 식물들은 좀 저는 못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그렇구나. 응, 뭔가 초록이 부족해. 초록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 맞아요. 저는 지금 한 10종의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대박. 어, 근데 그 필렌테리어가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든 게, 저는 식물을 몇 개 들여놓으면 그냥 다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식물 몇 개로는 별로 티도 안 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 몇십 개 들어놔야 되는데. 좀 큰 거를 들여놓으면 딱 뭔가 부피감이 있고 존재감이 있을 텐데, 음, 저는 그냥 작은 거 사서 좀 건강하게 키우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거를 이렇게 그냥 여러 개 두면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냥 잘 크기는 하는데. 맞아. 뭔지 알 것 같아. 음,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창가에다가 다 몰아놓고 해와 바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정원사가 된 거네. 맞아. 플랜테리어라기보다는 그냥. 맞아. 그래도 좋다. 좀 제가 4월 달부터 조금씩 식물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죽은 친구들이 하나도 없고, 다 잘 적응을 하고, 음, 막 새잎도 내주고, 오, 새잎 나오면 너무 막 오. 고마워요. 내가 그게 진짜 해준 게 신기할 것 없는데, 같아. 이렇게. 맞아. 새잎이 조그맣다가 이렇게 쑥쑥쑥 커 나가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귀엽고 음, 좋아요. 그랬겠다. 저는 한, 요새, 음, 그래도 잠깐 강릉 갔다가 왔었어요, 저번 주에. 오, 쉬는 날 우연히 잘 맞아가지고 강릉 잠깐 가서 바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강릉에 저 원래 웨이팅 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음, 근데 진짜 유명한 커피집, 근데 그때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요. 약간 저는 평일에 쉬니까 평일에 놀러 가니까 사람이 너무 없어서 웨이팅 별로 없겠네 하고 갔는데 또 웨이팅 있었지만 하여튼 기다려서 먹었는데 흑임자 라떼였거든요. 음.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지금 생각나요. 또 마시고 싶다. 오, 기다릴 만한 맛이구나. 응, 원래 보통 웨이팅 하는 거 싫어하는데 웨이팅이 값졌어. 알려주세요. 네. 나중에. 음. 저 그리고 나중에 강릉으로 귀농하는 게 꿈이거든요. 이런 얘기해도 되나? 근데 좀 그거 저도 고려했었잖아요. 그래서 나 강릉에서 그냥 가게 내고 싶다 이 생각했다니까요. 저도
근데 같이 해요, 저는 강릉에 너랑. 한 제가 번도 포스 가본 적이 찍을게요. 없어요. 아, 뭐야? 그냥 왠지 강릉이 좋아요. 그래서 빨리 강릉에 가봐야 되는데. 일단 강릉은 맛있는 커피집도 진짜 많고 음, 너무 좋았어. 아, 또 가고 싶다. 근데 약간 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맞아. 올 여름에 꼭 그랬습니다. 강릉에 갈 겁니다. 꼭 가세요. 내가 커피집 얘기해줄게. 거기 꼭 음, 가. 이렇게 오프닝 시간을 가져봤고요. 우리 뒷방상영관 인스타그램 홍보를 조금 할게요.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뒷방만 쳐도 나오고 골뱅이 백 언더바 투 언더바 더 언더바 시네마를 치면 나옵니다. 우리 멤버 중 한 명이 아토믹이 우리 영화에 대한 소개와 공지글들을 올려주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기 인스타그램 댓글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 말고 또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 팟빵 캐스트 들어오셔서 공지사항을 타고 눌러보시면 에스크 주소가 나오는데 에스크에 익명을 남겨주실 수도 있고 인스타 DM도 열려있고 저희 팟빵 에피소드마다 댓글을 다실 수도 있고 조금 더 긴 사연을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 주소와 똑같아요. 백 언더바 투 언더바 더 언더바 시네마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요새 여러분들의 댓글과 관심이 조금 있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뒷방이. 맞아요. 홍보는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뒷방 상영관의 136번째 영화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스파이의 아내입니다. 이 오, 영화를 선정하게 된 이유도 우리 아마 댓글 남겨주셨을 거예요. 저희 청취자 한 분이 그 네, 아사코를 저 여기 보고서 찾았는데, 음, 돌체 라떼의 맛이라는 닉네임의 청취자분이 아사코 들어주셨다고 댓글 남겨주셨고, 스파이의 아내, 이거 이제 아사코 감독이 각본을 썼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달라고 하셨고, 저희도 보고 싶었던 영화라서, 맞아.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영화에 대해 간단한 트리비아 같은 거 얘기할 거 있을까요? 저 감독 정보를 잠깐 짧게 찾아왔는데, 오,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라고 사실, 제가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좋아한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분과 함께 지금 약간 현재 일본에서 가장 거장으로 평가받는 감독으로 알고 있어요. 구로사와 기요시가. 그래서 이분은 80년대 초에 간다가와 음란 전쟁이라는 영화로 경력을 시작하셨고, 가장 유명해진 영화는 이제 1997년 큐어라고, 이 영화가 되게 한국 감독들도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뭐, 아무튼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고, 음, 약간, 봐야지.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의 옴질리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음흠.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데, 장르적으로 뭔가 그런 그 일본 현대사회의 불안이나 공포 같은 것들을 다뤘다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주목받았고, 그리고 뭐 2008년 도쿄 소나타라는 영화로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심사위원상, 그리고 2015년 해안가로의 여행도 뭐 주목할 만한 시선 감독상 칸 영화제에서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스파이의 아내도 베네치아 영화제 은사자상, 이게 감독상이라고 하는데, 이 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원래는 사실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로 나와서 TV 스페셜판 드라마 이렇게 나왔던 거였는데 이게 다시 극장판처럼 영화로 재개봉을 하게 된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감독님께서는 사실 뭐 영화로 원래 찍고 싶었던 거고 당연히 영화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본을 하마구치 류스케, 이 음, 아사코 감독이 쓰셨는데, 이분이 그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도쿄예술대학 대학원 영상연구과 교수래요. 그래서 음, 그의 이제
제자 중에서 감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인연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저희 둘 다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사실 저희 둘 다 고로사 기요시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기요시 감독은 약간 뭔가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기괴한 느낌이 나는 뭔가 장르적인 즐거움으로 유명한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느낌이 많이 난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음, 맞아. 그렇고 주연 배우에는 아오이유의 갑자기 또 기억 안 나죠? 그 스카가 OCN 드라마 배우 같다고 했던. 타카시 이세이. 음. 그리고 아사코에 마찬가지로 출연했던 히가시대 마사히로도 나옵니다. 네. 사실 저도 딱 보면서 이 타카사 이세이 배우님이 나오는 드라마를 몇 개 봤었어가지고 되게 드라마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드라마였다는 거 나중에 영화 다 보고 알아가지고 오 이랬어요. 음. 근데 저는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 그지 약간 음. 오신 시네케즈 주연 배우 같은 느낌이 있어. 뭐 더 얘기할 트리비아 있을까요? 그러면 계속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어서 줄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0년 고베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이고요, 이 영화는. 그곳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남자 유사쿠의 아내 사토코가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아오이 유 배우가 연기하고요. 그녀의 남편인 유사쿠는 무역회사의 사장인 만큼 외국과 교류가 많고 근대 서양 문물에 환한 사람입니다. 두 부부는 집에서 영화를 찍고 친구들을 초대해 상영회를 열기도 합니다. 이들의 평화롭고 호화로운 생활과 달리 일 거면이 심해지고 연합국과의 교역이 제한되는 등 외부 상황은 험악해져 갑니다. 남편 유사쿠가 만주로 여행을 다녀온 뒤 그녀는 고향 친구이자 지금은 고베시 헌병 분대장이 된 타이지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만주에서 데려온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알게 된 진상은 그들이 만주에서 관동군이 생체 실험을 하고 바이러스를 퍼뜨려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으며 그 증거를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사토코는 매국노의 아내로 비난받는 것이 두렵지만 결국 남편의 뜻에 따르게 되고 두 사람은 증거를 들고 미국으로 망명할 계획을 세웁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미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사토코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사토코 혼자서 헌병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토코는 그곳에서 남편이 자신의 짐 속에 거짓 증거를 넣어두고 혼자서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신병원에 갇혀 일본이 패망하기를 기다립니다. 사토코가 있던 정신병원이 폭격을 받게 되고 병원을 나온 사토코가 폐허를 지나 바닷가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거의 아주 완벽한 줄거리였네. 이어서 영화에서 각자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영화의 전체적으로 다시 되짚어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영화는 되게 근데 영화의 처음 시작 부분은 전 되게 서프라이즈 같았어요. 어, 왜냐면 되게 그 재현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 아, 그리고 그 영국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응, 응. 그럼 뭔가 서프라이즈 외국 배우 같기도 하고 그 부분. 그러니까 그분 너무 웃긴 거야. 너무 서프라이즈 배우분 같아가지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고 봐서인지 남편 유사쿠가 일하고 있는 무역 회사가 되게 너무 연극 세트장 같았어. 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약간 되게 스파이 영화스럽게 고급지게 영화를 찍는 걸 놀이 취미로 갖고 계신
분들? 근데 약간 여기서부터 되게 어떤 이 영화가 어떻게 설정을 할지가 조금 보였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남편이 감독이고 음, 아내가 배우인 이 설정이 약간 그래서 스파이의 아내라는 이 영화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감독의 배우 이렇게도 들으실 수 있잖아요. 음, 그런 걸 은유를 처음부터 담고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엄청 생각이 났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막 영화에 대한 이런 게 나와서 약간 원래 스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전혀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거니까 되게 많이 연기와 영화에 비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맞아요. 박찬욱 감독이 했던 미국 드라마 있잖아요. 그 뭐지? 나 그 영화 진짜 좋아해. 그죠? 저도 아, 완전 좋아하는데 이름 또 생각이 안 나지. 또 이름 기억 안 나죠, 우리? 이게 병 아니야, 플로렌스 병. 퓨 나오는, 나오는 거 맞아. 어, 그게 좀 많이 생각이 이름 났어요, 생각이 안 나네. 처음에. 저는 리틀 약간, 드러머 걸. 아, 맞아. 아, 리틀 플로렌스 퓨 드러머 연기 걸. 진짜 좋은데. 그리고 저는 새끼도 약간 생각이 났어요. 오, 그러네. 비슷한 시대이기도 하고. 그러네. 그리고 저는 그냥 이 사람이 되게 뭔가 근대주의자? 뭐 나중에 코스모폴리탄이라고 얘기하는 장면도 있는데 그게 왜 맞아. 웃기지? 아무튼 좀 웃긴데 몰라, 되게 웃겨. 근대주의자라는 거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영화를 찍는 게 사실 뭐 일본은 영화 산업이 그때 많이 발달하긴 했지만 개인이 하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걸 직접 한다는 게 이 사람이 정말 서양 근대 문물을 많이 좋아하고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음, 그래서 뭔가 저는 그 시대에 이렇게 막 서양 문물을 막 좋아하고 그거에 잘 알고 이런 거 자체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음. 맞아, 맞아. 그래서 양복만 입고, 맞아. 일하는 사람도 전부 양복에. 그게 좀 인물들의 선택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복식이 인물들의 마음 상태 같은 걸 보여주는 역할을 확실히 맞아. 하는 게, 나중에 가면은 항상 양복만 입던 사토코가 딱 한 번 기모노를 입는데, 그게 좀 약간 체제 음, 수능적인 인물을 연기하기 위한 맞아. 그런 거여서 그런 역할을 확실히 하죠. 이런 시대극에서 의복은. 그리고 또, 너랑 생각나는 장면 있나요? 얘기해볼까? 이거 약간 중반부 장면 같기도 한데, 먼저 얘기해도 돼요. 사토코가 이게 결국 사토코의 꿈이라고 밝혀지는 장면인데, 응, 그러니까 어,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만주에서 데리고 왔다. 근데 그 여자가 뭐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고, 사토코가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봐요. 그 여자가 뭐냐고, 진실을 알고 싶다고, 너무 기분이 찜찜하다고. 근데 남편이 되게 진짜 너무 치사한데, 자기는 이게 너무 치사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 자기에게 묻지 마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토코가 진짜 그거 너무 치사하다, 비열하다, 뭐 이렇게 대답한 것 같고. 맞아. 근데 아무튼 남편이 자기 나 믿냐 안 믿냐 이렇게 어. 아 진짜 너무 전형적이야. 근데 영화에서는 막 진짜 그래도 남편이 그런 진심으로 그러는 것처럼 나오긴 하지만 무슨 사토코가 결국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하고 근데 바로 약간 분위기가 으스스해지면서 이게 두 사람의 침실인 것 같은데 거기서 막 남편이 사토코한테 너는 뭐, 나 없을 때 그 친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위스키 같이 마셨잖아? 막 이러다가 갑자기 또 막 그 침대 위에 그 여자가 막 나타나가지고 여자랑 남자, 만주에서 데려온 여자. 맞아. 약간 애정 행각을 하면서 막 낄낄낄낄 두 사람이 웃으면서 사토코를 놀리는 듯한? 음, 그게 결국엔 꿈이죠. 보면서도 아, 이게 사토코의 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하다 보니까 이 영화가
어, 그러니까 사토코가 앞에서 믿는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음,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을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무의식에서는 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음, 믿지 못하고 완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치. 자체도 이 영화가 좀 이야기 끌어가는 방식이 여기에도 사용이 된 것 같고 음, 그리고 사실 이게 스파이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뭔가 예를 들어 영화 밀정 이런 거 보면은 막 송강호 씨, 공교 씨 나오는 그런 거 아시죠? 음, 그런 거 보면은 뭔가 되게 막 남자들의 막 국가의 명운을 건 막 이런 되게 막 중대한 사건이고 막 정치고 막 총 쏘고 그런 일이잖아요. 음, 그리고 이것도 관동군의 그런 생체 실험 증거 이런 거는 정말 뭔가 국제사회 정치에서 되게 당시 정치에서 중요한 자료인데 근데 사토코는 이거를 남편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그런 사건들을 음, 그런 걸 되게 딱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맞아.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음, 여성이 좀 이런 스파이 장르를 이 집안에만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 푼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았고, 그걸 통해서 여성이 바깥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 남편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라는 거고, 맞아요. 특히 이런 시대에는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성의 조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게 막 여성이 막 바깥에 나가서 진짜 막 총 쏘고 이렇게 하는 걸 더 재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맨 처음에 되게 이 영화는 제목에도 스파이를 걸어놔가지고 응, 섭법물이려나? 이렇게 생각을 응, 하고 보게 하는 게 있잖아요. 처음 맞아요. 시작도 막 그런 고문할까 말까 이런 걸로 시작하고 되게 그런 긴장감을 해놓고선 갑자기 정작 주인공이 나온 이유는 약간 내가 어떻게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유사코의 아내가 될 수 있을지를 응, 그래서 뭔가 아내에 훨씬 더 진짜 방점이 찍혀 있는 영화였다는 점에서 진짜 재밌는 것 같아. 맞아. 두 사람이 초반에 찍는 영화는 진짜로 약간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성 스파이가 맞아, 금고를 터들고 막 총을 맞아서 죽고 이런 맞아. 내용인데, 그래서 너네가 이거 기대했지?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는 맞아, 게. 맞아, 맞아. 그리고 그걸 영화로 보여준다는 거? 영화 속 영화는 사실 관객들한테 그런 재미를 보여주면서 안 주는 뭔가 그런 거잖아요. 응, 응, 응. 사실 관객들은 그걸 보긴 보는데 이런 영화, 이런 내용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재밌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서 그 영화 할 때 맨 처음 이렇게 하거든요. 영화가 NG가 나서 다시 찍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사토코가 유사쿠랑 조카한테 너희 둘이 또 나무는 작당을 꾸몄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대사가 그냥 계속 영화를 NG를 내서 다시 또 찍고 찍고 이렇게 하려는 하는 사람한테 진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나중 가서는 진짜로 아내 모르게 둘이 진짜 작당을 꾸몄으니까, 뭔가 계속 그렇게 계속 모호해지는 듯한 뭔가 응, 그런 게 이어지고, 맞아. 전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응, 진짜 그 리틀 드라마걸 플로렌스 퓨가 많이 생각이 나는 게 응, 그리고 진짜 그 뭔가 연기를 하는 배우의 상황과 진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근데 뭔가 맞아. 디렉션을 주는 대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컷에 투입. 음. 그래서 이 영화 속의 사토코의 상황이 계속 정말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 맞아. 남자들을 통해서 뭔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응, 그냥 그 상황에 맞는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응.
맞아. 그래서 보면 되게 사토코 혼자 있고 다 남자고 이런 상황은 되게 만출이 많잖아요. 응, 응. 갑자기 이런 말을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뭔가 내가 일본에 있는 여자 배우라면 이 영화의 아우유 역할이 진짜 탐났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되게 하고 싶을 만한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주관 저의 감상입니다. 아니, 나는 그 의미가 좀 더 궁금해서 응? 일본에 있는 여배우 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만약에 여기에 출연할 수도 있는 여자 배우였다면 응, 나한테 이 시나리오가 왔다면 응, 되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 뭔가 이런 좀 되게 시대극인 것도 포함하고 있고 되게 그런 일본 사회 표현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지만 약간 되게 시대가 이런 게 많이 변했는데 여자 배우의 입장은 저 때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음, 되게 그런 거를 잘 표현하고 욕심낼 수 있을 만한 작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저 사실 그 플로렌스 퓨 역할을 나도 음, 저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뭔가 진심을 뭔가 이유를 모르지만 너무 뭔가 강렬한 연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 음, 게 되게 자유로워 보였어. 뭔가 계속 어떤 걸 하면은 어떤 감정을 표현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면은 뭔가 계속 이유를 묻잖아요. 사람들이 이유가 있을 맞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맞아, 그걸 모르는 채로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는 순간들도 있는데, 맞아. 근데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 영화 속에서는. 그래서 음, 되게 오히려 조정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되게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약간 그게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게 뭐지? 아사쿠랑 이 영화랑 저도 사실 우리도 다 일상에서 그런 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인과를 다 따지고 막 그렇게 의미를 부여되는 말들이 아니라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되게 음, 많잖아요. 나의 나중에 뒤에 행동이나 이거 아무 관계없는 문맥 없는 말들이 많은데 되게 아사코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의 사토코도 그렇고 뭔가 약간 저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심장할 것 같고 뭔가 그럴 것 같지만 되게 그냥 흘려보냈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다시 또 그거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것 같고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음, 그런 면에 맞아.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 근데 연기에서는 그렇게 하려면은 진짜 모호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진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 진짜.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재밌는 게 그러니까 계속 뭔가 스파이 영화라고 하니까 되게 엄청난 스파이의 뭔가 트릭이나 이런 게 나올 것 같고 음,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 되게 들키잖아요. 아이유가 자기 체크 옆에 있는 거 체크판 체스판 넘어뜨려서 넘어뜨려서. 체스판 음, 넘어뜨려서 너무 쉽게 걸리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애초에 그렇게 그런 영화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너가 모르는 끔찍한 그런 현장들이 지금 만주에선 벌어지고 있다. 나는 세계 정의를 위해서 이거를 폭로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한테 약간 아우 스타터코는 얘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사실 저가 진짜 그 시대의 아내였으면 진짜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 얘 이 외국노 맞아요. 새끼 뭐라는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사실 우리 어이로운, 지금 생각해보면은 뜬금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우리 가정의 행복과 이걸 둘이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왜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이 영화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사토코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남편이 자기를 떠나는 거고 걔가 감독도 배우라고 생각한다면 감독이 자기를 떠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결국 자기가 뭔가 어떤 영화나 극을 읽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음, 자기가 무언가를 계속 연기하고 있을 극이 필요한데 계속 그거를 없애버리고 뭔가 하토코한테 온전히 너 혼자 뭔가를 하려고 주는 것 자체가 약간 두려운 그런 음, 느낌일
그게 약간 좀 좋았고, 그래서 또 영화의 특징인 아까 노랑이 말해줘서 너무 좋았는데, 그 영화를 볼 때 맨 처음에 관동군을 고발하는 필름을 담아왔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 필름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고 사토코의 얼굴만 보여주잖아요. 음, 그건 노랑 어땠는지. 음, 그게 되게 중요한 증거인 것 같은 걸 이제 발견해서 틀어보거든요, 영상을. 그래서 이제 뭔가 노트 같은 것도 있었는데, 뭔가 노트는 그냥 이게, 그냥이 아니지만, 뭔가, 이제 영화는 뭔가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영화를 트니까. 음, 근데 이제 처음 사토코가 볼 때는 그냥 사토코 얼굴만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사토코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겠지만, 관객들은 그거를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장면이 근데 되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보여주는 게. 왜냐하면 이 영화는 그 관동군 학살이 이 사실이나 증거보다 사토코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중요한 영화니까. 그래서 사토코 얼굴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토코 나중에 가면은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사토코의 얼굴을 보긴 봤는데, 그래서 사토코가 어떻게 이해하고 뭘 느꼈는지 우리는 또 결국 알 수가 없구나. 맞아. 음.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런 게 참 이 영화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어, 바로, 곧바로, 진짜 딱 한 번 기모노 입는 씬이 그 씬인데, 기모노를 입고 이제 타이지 헌병 본대장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뭔가 제가 진짜로 막, 아니, 저 영상을 봤다고 하는데 왜 저러지? 막, 남편을 고발하려고 하나? 막 자기 혼자 살려고? 막 자기 혼자 남편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려고 저래? 막 저는 이러면서 봤거든요. 제가 뭐 하는 거죠 어, 지금? 막 이러면서 생각이 막 복잡해지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남편과 같이 뭔가 일을 꾸몄던 조카만 고발을 하고 조카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이제 남편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남편한테는 이제 너한테 남은 건 나밖에 없어. 나랑 같이 미국에 가자.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 그게 진짜 제가 그 장면에서 이렇게 느꼈다니까. 연적을 제거했다고. 그래서 약간 그 시퀀스 이후로는 약간 계속 그렇게 느껴졌어요. 뭔가 약간. 그래서 전 처음에 이 영화를 맨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헉, 제가 약간 그걸 뚫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구나. 약간 자기를 이렇게 아내라는 걸로 두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내로서 집에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간 남편과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음, 그런 의미의 아내를 원했던 거구나, 하토코는. 또 이렇게, 어쨌든 이것도 아니었죠, 나중에 결국.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또 맞아. 영화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남편이 누군가 우리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응, 응. 내가 망을 보고 있을게요 하면서 당신이 가게에 있을 때 내가 밖에서 당신의 눈이 띄어졌다 생각하니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맞아.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그걸 수행하나 할 때마다 잘했으면 되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약간 이런 응, 걸 보태면서 그거를 자기가 조카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고발하지 않았다면 조카와 했을 거고 자기는 혼자 남겨졌을 거잖아요, 집에. 저도 그 장면 되게 기괴했어요. 뭔가 그 누가 자기들을 따라오고 감시하는 것 같아서 남편은 되게 당황하고 그 경계하고 있는데 아내는 너무 막 신난 거예요. 그냥 마냥 어, 신난 거예요. 맞아. 그 장면이 진짜 그런 사토코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고, 음. 어, 아니 그래서 제가 음, 아까부터 하고 있는 생각이 뭔가요? 어, 뭔가 너무 진지하게 또 생각을 한 게, 그러니까 아까 그 뭐지? 남편이 관동군 그 학살의 증거를 자기가 그 국제 정치에서 밝히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토코가
약간 너무 어이없어 하고, 그리고 막 그러면은 너는 매국노가 되는 거고 나는 매국노의 아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장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리고 뭐 결국에는 이제 서투코가 마음을 바꿔서 남편을 따르게 되지만, 근데 그거 자체가 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그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남편이 외국노가 되면 나는 매국노가 되는 거고, 뭐랄까, 그냥 일본 사회가 일본 근대화론을 보면은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가부장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가부장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모든 가부장들이 그 왕, 왕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뭔가 가족 같은 국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 여성은 이 갖고 있는 딜레마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자기는 가부장에게 충성하면 되는데, 가부장이 매국노가 되면 자기는 뭔가 충성스러운 국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 그렇다고 해서 가부장을 자기 남편을 고발해버리면 자기는 충성스러운 국민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그러면 그냥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해도 온전한 국민은 될 수 없는, 뭐 그렇다고 남자들이 행복했는가 하면 그렇지는 또 않겠지만 그 전쟁 속에서. 그래서 뭔가 그런 여성들이 가진 뭔가 그런 패러독스 같은 거에 그 사토코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토코가 결국에는 남편을 선택하고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그런 뭔가 서사? 음, 자신이 뭔가 온전한 사람일 수 있는 새로운 서사가 있어야지만 뭔가 자신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걸 발명해낸 게 아닌가, 그런. 그러네. 이거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약간, 아니, 근데 우리는 음. 이렇게 봤는데 감독님은 원래 이런 이야기를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그냥 제가 인터뷰에서 읽은 건데, 맨 처음에 감독님이 이런 좀 시대극을 찍고 싶으셨는데, 만주랑 미국이랑 다 로케를 하기에는 약간 이거 내용 자체가 반일적이어서 좀 제작 지원을 받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해외 로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의 시선으로 한번 이걸 잘 표현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출발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참, 진짜. 하여튼 신기한 것 같아. 근데 이제 한번 그렇게 찍기로 결심하신 순간에는 그 이후로부터 이제 각본 쓰시고 한 음, 거니까 다른 어,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게 들어갔겠죠. 근데 처음 계기가 음, 너무 웃긴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제 권동군 필름을 보면서 맨 처음에 음, 얘네가 진짜 얘네가 진짜 참혹하구나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게 진짜고 남편이 이걸 진짜로 믿고 저걸 진짜로 모발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저게 진짜 남편이 인생의 주가 될 테니까 나도 저걸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 함께 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뭔가 느낀 것 같아, 그 순간에. 음, 그래서 조카를 그렇게 고발을 먼저 하고 자기가 조카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어떤 저는 가장 좋은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참 여기서 이게 이상한 게 사토코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되게 영민한 것 같고 뭔가 다른 아내와는 다른 것 같고 한데 이 사토코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진심이었던 건 모든 행동이나 모든 감정 중에 가장 진심이었던 건 남편을 진짜 믿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계획을 진짜 다 믿었어요, 사토코는. 그래서 음, 결국 자기가 배에 그렇게 앉아 있는데 발각되고 어차피 투서를 쓴 거는 뭔가 남편일 것이라는 게 유추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계획은 카톡과 간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뭔가 약간 또 참 애매해지는 거예요. 남편의 부정은 의심하면서 남편이
자기를 위해 어떤 할 거라는 계획은 또 의심하지 않고 뭔가 음, 참 애매모호해지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남편이 각서를 보낸 거는 확실한데 그것의 의도가 정말로 자신이 스파이였고 사토코는 뭐 전혀 이 계획에 투입시키고 싶지 않아서 정말 배신이었는지 음, 아니면 사토코를 위해서 사토코가 안전하길 바래서 그녀를 두고 자기 혼자 상해와 미국을 가기 위함이었는지 그 둘 중에 뭐 하나를 우리가 뭔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사토코는 약간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음, 1차적으로는. 순간적으로 사토코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런 하고 약간 그런 얼굴 표정이 됐는데 갑자기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이거는 어떤 계획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남편이 약간 자기를 조사하러 군인들이 다 자기 쪽 배로 왔기 때문에 남편은 안전하게 출항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약간 그 남편이 손 흔들며 떠나는 배 장면이 그래서 남편은 자기 덕분에 안전하게 떠난 장면인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이 커다란 큰 그림의 일부였구나 계획의 일부였구나 하고서 우미고토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때 음, 약간 훌륭하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자기가 이 진짜로 나는 스파이 아내였고 스파이의 아내는 이런 임무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고 내가 이 역할을 계속 정신병원에 다쳐서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약간. 저 스파이 아내에 대한 해석이 조금 바뀔 뿐 그 연기를 또 계속하고 있는. 음, 근데 정말 그 남편이 뭐였는지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영화의 처음부터였는지 뭐였는지, 뭐 중간에 그니까. 바꾼 건지, 뭐. 나도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했어. 그 남편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남편이 뭐 자기는 스파이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진짜 스파이였던 것 같은 게 뭔가 약간 처음부터 남편은 그런 징조가 보였는데 음, 갑자기 중간부터는 만주를 갔다 와서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만주를 간 거부터 뭔가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또 참 이상하고 그리고 막, 맞아, 막, 미국을 가고 싶다고 한 번 얘기를 맞아 하거든요. 어, 맞아 한 번 얘기를 하는데, 근데 미국 가자고, 망명을 하자고 또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는 음, 사토코기는 한데, 음, 근데 막 다른 여자랑 미국 가려고 했냐고 막 물어보는데 남편 당연히 아니지, 그냥 보내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 아무튼, 근데 그 뭔가 미국을 가자고 얘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미국을 한번 이제 사토코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은 다음에, 그러면 사토코의 상상 속에서 뭔가 자라날 수 있잖아요. 뭔가 미국과 관련된 무언가가. 음, 그래서 결국 사토코가 미국으로 망명하는 경로를 생각하게 되는? 맞죠. 그리고서 이 영화에서 노랑이 리허설 때 했던 얘기 중에 이 영화가 말하고자 했던 게 이거였나? 라고 말하면서 했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게 그러니까 약간 실제로 어쨌든 간 그 731 부대 관동 그거는 있는 사실인데 음, 그거를 다 같이 보여주는 장면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던 일로 치부하려는 사람들과 약간 봤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과 영화를 통해 봤지만 뭐 하여튼 그런 봄과 믿음의 관계에 음, 대해서 노랑이 말해주려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서도 진짜 그냥 이 진짜로 있는 저 인물인지조차 희미하던 그 갑자기 노자키 교수님이 개 뜬금없이 병원에 방문하잖아요. 그런 거부터가 뭔가 네. 그래서 앞에서 자꾸 뭐 노자키 교수님 보러 간다 뭐 이런 얘기하고, 노자키 교수님한테 빌렸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자키 교수님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니까 실제로 있는 사람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등장. 어 너무 웃겨. 저는 그거를 영화로, 그러니까 원래 뭔가 자료가 있었는데 그걸 또 음, 다시 한번 영화로 찍은 거고, 그리고 노트가 맞아. 있어, 원본 노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번역을 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일본어가 음, 있고 영어가 있고. 근데 이제 원본을 그 가져다 주면서 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그 고발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원본을
필름으로 촬영을 해놨으니까 이걸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텍스트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것 자체도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음, 그거를 이제 사토코는 한번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또다시 한번 보면서 관객들한테 그 자료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그치. 마지막에 이 증거를 봐라. 마지막에 사토코가 붙잡혀서 이 증거를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뭔가 믿을 거라고 사토코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증거를 보여주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남편이 바꿔치기를 해놔서 그 증거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재미로 찍었던 영화들을 보게 되는. 근데 이 과정이 저는 얘기하면서 더 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세 음, 번 영화에서 그 영상이 재생되는 게, 왜냐면 세 번이 아니고 뭐 실제적으로 두 번인가? 아무튼 이 표면적으로는 그 사토코는 그 영상을 봤고, 그리고 남편은 그걸 실제로 뭐 보고 영상도 찍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재생에서 다른 사람들은 바꿔진 영상을 본 거니까 그 증거를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본 사람은 믿고 보지 않은 사람은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 영화가 계속 보여주면서 그것의 의미를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방식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그걸 사토코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봤기 때문이 아니라, 보고 안 보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본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고. 근데 한 번 보여줬던 게, 저는 이거 얘기하다가 생각난 건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얘기를 하면서 그 한 네? 번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안 보여줬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니까. 근데 그러면 이 영화가 정말 그 사건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음, 음, 그래서 영화가 그거는 진짜다라고, 왜냐면 이건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얘기니까. 뭔가 음, 그래서 한번 딱 보여주는 선택을 한 거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그러네. 음, 맞아. 근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도 아까 얘기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음. 하여튼 그런 역사가 실제 하는 건 분명한 거고, 그걸 보려 했던 사람과 보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 있는 건데, 사토코는 그 중간에 서서 그 사건과는 전혀 별개가 마치 유리된 사람처럼,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수많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어떤 피해자인 것처럼 되게 약간 피해자라고 해야 되나? 이 모든 상황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한 연기자인 것처럼 그렇게 딱 되는 게 음, 그 입장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 음, 음, 어, 토코에겐 중요해지지 않는 거지, 그것의 사실 여부. 음. 사토코가, 근데 이 영화에서 사토코가 믿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그죠? 진짜 일제가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사토코가 믿는 것을 우리도 믿는데, 근데 사실 그거를 뭔가 믿는 내용을 없애버리면은, 뭔가를 믿을 수 있어서 믿었던 사람이, 어, 뭘 믿었는지 자꾸 헷갈린다. 이 영화에 얘기하다 보면 미로로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건데, 그러니까 너네는 결국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고, 그지, 취사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 건데,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 일본이 망할 거라는 걸 믿은 게 아니라 일본이 승리할 걸 믿었었잖아요.
근데 그죠. 그 사람들이 맞이하는 패망과 근데 사토코는 정말로 패망을 믿었는데 근데 그렇게 맞이한 패망도 사토코가 알게는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는 않았어가지고 음. 그래서 뭔가 하토코한테는 다음 연기가 필요한데 그걸 시켜줄 감독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남편이 없잖아요. 음, 그리고 무대도 끝났고 다. 그래서 뭔가 갑자기 음, 엄청나게 깊은 허물을 느꼈을 것 같아. 그 전쟁이 음, 끝나고 나서. 맞아. 그래서 진짜 허무해서 그렇게 우는, 그래서 뭔가 바다를 찾아간 것도 남편이 바다 너머에 있으니까 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냥 바다를 경차 없이 걷는데 너무 그냥 허무한 거예요, 여기가. 내가. 그래서 마치 무슨 일본에 발목 낀 사람처럼 벗어나지를 못했잖아요. 음, 고베 땅을 한순간도. 그게 약간 참 음, 좀 묵직했군. 그랬어요. 음? 뭐라고? 좀 뭔가 가슴이 묵직 음, 거기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믿을 수 있는 게 없는다는 음,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고 믿음의 그래서 대상을 잃어버렸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음,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 그러니까 일본 패망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일본이 패망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좋은 얘기고, 그냥 단순하게 말하자면. 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뭔가 비극 속이지만 이 두 사람이 행복하기를 계속 바라게 됐거든요. 음, 이 멜로드라마로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근데 음, 그게 사토코의 이야기고 사토코가 바랐던 믿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걸 제가 관객인 저도 같이 따라서 믿어버리고 기대하고 희망하게 되는데 근데 이 영화는 그것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짜증난다. 근데 저는 그게 뭔가 제 뺨을 이렇게 한 대 쳐준 것 같고 그럼 그래 현실은 그렇게 냉정하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사토코를 버려지게 만드는 게, 뭐, 실제로 뭔가 그런 여성이 있다고 한다면 살아가는 게 되게 힘들었겠지만, 뭔가 계속해서 믿음을 발견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그만두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만둬야 된다. 그러네. 음, 그러네. 또 더 할 얘기 있을까요? 그, 사토코가 정말로 미쳤는지에 대해서 스카 씨가 해줬던 얘기가 저는 좋았거든요. 음, 하토코는 약간 왜냐면 감독님이 그 필로라는 저희 한국 잡지 있잖아요. 거기랑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유사쿠는 역사의 머리로 반대한 사람이고 약간 사토코는 역사의 감정으로 반대한 사람이고 타이지는 역사에 완전히 순응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뭔가 약간 자기 자아는 잃어버린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세 명을 설정을 맨 처음에 해놓고 시작을 하셨대요. 뭔가를 할 때, 연출을 할 때. 그래서 그런지 약간 사토코는 저한테 뭔가 어떤 사실이나 그런 논리 기반이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마음, 감정에 충실한 상태이고 그것을 가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는 남편이 맞다고 믿고 있고 나는 아직도 이 연기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토코는 당연히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토코는 맞는 사람인 거고 미친 게 아닌데 내가 연기하고 있는 역할이 미친 여자의 역할을 연기가 지금 필요한 것뿐인 거죠, 이 세상에. 그래서 정신병원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 미친 거있지만 사실은 나는 미친 게 아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하토코가 좋았어요. 그 음, 정신병원에서의. 그리고 나서 다 끝나서 패망이 돼서 이제 뭔가 그게 끝났는데 너무 허망한 이 자신 그런 게 참. 사토코를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둬두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교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응, 서토코가 응. 교수님이 막 나올 수 있게 손 써보겠다 하는데 서토코가 그러지 말라고 자기는 되게 뭔가 지금이 자연스러운 것 같다고 얘기를 맞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되었다고. 어, 뭔가 이런 나라에서 뭐 여기에서 미쳐 있지만 미친 게 아니라고 했나? 그러니까 나는 미치지 않았는데 그게 응. 이 나라에서 보면 미친 거죠. 왜냐면 이 나라가 아, 미쳤으니까. 맞아, 그렇다고 얘기를 맞아. 했죠. 어, 응. 그게 저는 그래서 그게 정말 근데 아리까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감정으로 그냥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토코한테 그 감정이 뭔가 진심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냥 그런 감정이 있는 거고 그걸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맞죠.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또 더 할 얘기 있을까요? 저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에서 우리들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역시 오늘 볼 때도 되게 재밌게 보긴 했는데 끝나고 나서 너랑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혼란스러웠던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느낌이고 더 맞아. 재밌네요. 역시 음, 끝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너랑은 어땠는지. 음, 정말 저도 재밌었고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그냥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진짜 빠르게 후루룩 지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봤고 음, 뭔가 저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저랑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하마구치 음. 류스케 감독도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마구치 류스케를 조금 뭔가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음, 뭔가 그냥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맞아. 그럼 우리 오늘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